오늘 공 원장님 또 강 대표님 저 그렇게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그 사명의 흔적이라는 이런 책인데요. 우리 그 고영철, 김순기, 최영목 요 세 분이 이제 하신 시집입니다. 시집이고 여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이분이 우리 이분 중에 이제 세 분 중에 우리 고영철님을 제가 아는 분인데 여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남미 쪽에 선교사로 한 30년 정도 나가 계시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방송 쪽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 제가 이제 진료 때문에 만났고, 그래 오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 한 편이 어제 보다가 또 마음에 이제 그래서 한 편 올렸습니다. 이 사모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사모님이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국내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신장 투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의 이상의 이유로 한국에 복귀하셨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사모님에 대한 우리 지금 치과에도 이제 치료를 다 받으시고 계시는데 꾸준히 근데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어제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그 사모님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우리 목사님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한번 그냥 요거는 한 읽어 드릴게요. 사모의 노래. 사명자의 아내로 살아온 지나간 날들, 목사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자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어려운 성도들 가정 일일이 살펴가며 기도와 눈물로 영적 기둥 역할을 하네. 수십 년 사모의 역할로 남은 건 질병들뿐 아픈 것조차 영광의 면류관이라 여기며 하고 싶은 것 모두 가슴에 묻어두고 오로지 주님 영광만 위해 달려온 이 길. 평범한 여인들은 알 수 없는 고난과 희생. 하지만 사모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습. 사모의 헌신은 하늘나라의 빛나는 별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그 목회자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 그것이 있어서 이제 제가 한 편 올렸고요. 마침 이제 시간들이 주어지면서 한 2주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책을 선물해 주셔서 마침 시집을 한 걸 읽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감동입니다. 사모님들은 이름도 못 드러내면서 그냥 뒤에서 섬기는 그런 역할이 참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들한테 큰 힘을 되어드리는데 그 애환이 참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강진남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죠? 예. 나 지금 우리 공 원장님 그 시를 읽는데 나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시는 그냥 서사시 같은 시예요. 근데 네, 시는 그냥 사람의 마음을 울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철학시를 배우는데, 철학시는 명사 위주로 해서 논리가 있어야 되고 음틱된 단어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쓰신 목사님이 쓴 시하고는 조금 시가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12년 전에 저도 배워가지고 그때 같이 공조로 시집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2년 후에 작년부터 1년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응모전에 내서 10편의 시가 당선이 돼서 이번에 이제 책이 나왔던 시집이 저번 주에 그 얘기했던 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그 시의 답례식의 그 시로 제가 쓴 시가 희망인데요. 그게
사소한 시비 미소로 넘기는 거야. 기억하는 것보다 망각하는 것이. 상처는 물처럼 넘기는 거야. 아픈 기억은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 가득, 향기 가득, 따뜻함이 피어나는 거야. 이런 시거든요. 그러니까 10편 중에서 쓰기로 시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딱 그 책으로 나온 시 10편 중에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공 원장님께서 시에 대해서 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안 보여줬던 이 시집이거든요. 요거 이 일막에 대한 네, 책이 그때 한 권밖에 받질 못해가지고 왜냐면 저기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집이 없어서 저번 주 못했고요. 이번 주는 예미 출판사에서 그래서 저기 아침에 우리 그 공원장님 그 시를 읊어주셔서 낭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부인이 사모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제가 저기 그 백석대학교 석사를 할 때 상담대학원인 다녔는데 그때 학생들이 목사가 많았고 사모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98%, 99% 정도가 다 기독교인이야, 그 학교가. 근데 이제 저는 교회도 다녀보고 그냥 심심하니까 성당에 가서 성당에서 요한나라는 세례명도 받아보고 또 절에도 다녀보고 그러니까 전 종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교수도 기독교인. 근데 이제 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또 있긴 있겠지만 저는 공개적으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종교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저 한 사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토요일 날 종일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1시간 예배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뭐 수업 시간이 아니고 그냥. 근데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도서관에만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1시간. 그리고 수업 시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 시간에 그 목사님 말씀을 근데 그 믿음이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이야기해도 되는 것 같아서 한 겁니다. 오늘은 네, 이 책인데, 네, 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내용을 적어 놨는데, 이제 그 외식업 쪽에 근무를 하다가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프랜차이즈 쪽에 그 동상그룹에 KTX나 그다음에 그 뭐 공항이나 이런데 그렇게 그 음식점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컨설팅하고 그 업무를 담당을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외식업 쪽에 프랜차이즈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조사에 의해서 여자 연령이 90세가 됐어. 평균 연령이. 그 정도로 여성이 이제 90세가 넘은 건 처음이거든요. 남자는 아직 한 두세 살이 조금 낮기는 하는데 그 정도로 연령이 평균 연령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프랜차이즈 쪽에 외식업을 하는데요. 97명당 한 개의 그 외식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음식점, 한식, 외식, 일식,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라고 해 간이 음식점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사업하시려고 하는 분이 은퇴 후에 너무 많은데 결국은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 그게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일을 하려면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입지를 잘 선정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예미출판사라는 곳은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그 예미출판사의 그 대표님이 출판업을 하는데 교보에 그 본부장으로 있다가 출판사를 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 전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격이 있고 교보에서 그래도 베스트로 다 올라가더라고. 책들이 나오는 것마다. 그래서 책을 출판하고 자비 출판하지 않고 이렇게 출판사에 의뢰해서 출판을 하려면은 예미 출판사에다 하면 사장님이 거기 대표님이 책에 대한 어떠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도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 책 이게 그 나는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 책을 소개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없어서 네. 괜히 길게 시간 맞추려고 해봤습니다. 아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튼 그 시인 인생 1막의 그 출판을 축하드리고요. 또 거기에 네. 저 시도 소개해 주시고 또 특별히 나의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요즘 인생 음. 2막 되면은 이 음식점이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봤거든요.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 이 책 저자는 켄 리우라는 분인데 이 종이 동물원이라는 이 책 표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종이 동물원이라는 책이 인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책을 썼던 분인데 이분의 그 단편 소설을 뭐 해외에서 발간된 게 아니라 그 국내에 미출간 단편을 12편을 엮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발행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12편 중에 싱큘레리터 3부작이 들어있어요. 근데 싱큘레리터라는 말은 특이점, 특이성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아마 유 대표님이 있으셨으면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기점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기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거대해서 인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점을 싱큘레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 이 책에 싱큘레리터 3부작이 있어요. 또 매듭묶기 등 다른 9편을 포함해 가지고 12편의 단편 소설인데요. 이 싱큘레리터 3부작은 이 카르타고의 장미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이점이 오기 전의 세계, 온 세계, 온 이후의 세계 이런 식으로 이 싱큘레리터 3부작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르타고의 장미는 이제 주인공이 니즈인데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이런 이제 인공지능 컨텐츠 회사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그 세계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이제 이 여행을 하던 중에 즐겁기만 했을 것 같은 리즈 여행에 끔찍한 사건이 생기는데 이 리즈를 디지털 세계로 이렇게 보내는 실험 상대가 될 것을 본인이 자처를 하고 실험도 위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지만 스캔된 정보는 이 새로운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 남는 거지요.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분리될 수 있는 건지 이걸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뒤에 남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 싱큘레리테가 도래한 이후 세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육체를 버리고 자기 정신을 기계에 업로드하여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불멸이겠죠. 뭐 육체는 버렸지만 영혼은 불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망자라고 부르고 대를 위해서 자기 방식을 고수를 합니다. 그런데 누시는 황폐해진 지구를 떠나 디지털 세상으로 건너가고 싶지만 아빠가 반대를 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시는 엄마와 고모의 도움을 받아서 친구 잭과 함께 비밀리에 떠날 계획을 세우고 그 싱큘레리티 원년 이후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로 이주하는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남아가지고 영원히 제한 없는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 아니면 온몸으로 고통과 순환을 감내하면서 직접 부딪히며 느끼며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행복일런지 이 양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설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 제목하고 같은 제목인데 이제 세 번째 이 어딘가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술록대가 이런 제목으로 나옵니다. 근데 먼 미래 인간은 육체에 묶여 있지 않고 의식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싱큘레리티가 오기 전 온 세상 그리고 이제 이건 미래 세계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육체는 버리고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4차원 이상의 공간도 있고 3차원도 있고 또는 이 부모도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 각자에게서 조금씩 알고리즘을 추출해 가지고 한 명의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고대인이라고 부르고 의식으로 존재하는 인간을 보통인이라고 부르는데 고대인인 엄마와 보통인인 자녀가 함께 지구를 여행하는 그런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대인은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이 고대인 엄마는 그 언젠가 사라져도 진짜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 단편뿐만이 아니라 이 책 곳곳에 나온 거죠. 그때 우리 지구인을 탓할까 혹은 그리워할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인간의 두뇌를 온라인에 업로드해서 인간의 자의식이 육체를 초월하고 불멸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3부작은 한번 우리가 읽어볼 좋은 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 매듭묶기라는 겁니다. 이 매듭묶기는 미얀마 어느 깊은 외지 마을에 낯선 이방인 미국인 토무가 와서 방문을 해요. 근데 이 난족이 매듭묶기 기술이 있는데 그 매듭묶기 기술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듭묶기를 푸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난족의 이제 한 분이 그 이 매듭묶기를 푸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서예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예보가 적은 물로도 이 쌀이 잘 연거는 신품종 벽실을 구해 준다는 이 토마의 조건을 수락을 하고 그 따라가서
이 서예보의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신약 알고리즘 개발에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됐고 또 역시 약속한 대로 벽시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 벽시가 이제 서예보는 자기가 키웠던 이제 벽시의 이제 벼죠 쌀에서 이 벽시를 구해서 다음에 쓰려고 하는데 이 토무가 그런 거예요. 그건 싹이 안 난다. 그러니까 새로 나한테 벽시를 사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예보는 자기가 제공한 기술은 보호받지 못하고 뺏기고 난조금 벽시를 사기 위해서 매년 높은 값을 치르는 이런 현상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 199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IMF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종자주권을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종자주권을 많은 돈을 들여서 씨앗을 사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단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켄 리우라는 사람은 중국 출신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이런 개발한 이 소설을 쓴 거 아닌가. 오늘 또 이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뉴스를 받았는데 너무 좋은 뉴스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게 좋은 글 잘했고요. 누가 노벨상을 받아요? 한강이요. 한강이 한강이, 누구예요? 예, 제가 10월 3일 날 장흥에 네, 한승원의 문안 산책길을 갔다 왔는데 그 한승원 네. 씨가 한강의 아버지고 한강은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소년은 아, 온다라는 글을 썼고 제주의 아, 4.3 사태를 주제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쓴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맨부커 상을 받은 채식주의자 그 소설을 쓴 분입니다. 근데 아, 이번에 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뉴스를 아직 그렇구나. 안 보셨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잖아요. 예, 노벨 문학상은 물, 최초입니다. 아니, 노벨상은 문학상은 처음이지. 예, 예. 이제 김대중 저기 대통령이 노벨 문학상.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노벨상 그때가 네. 처음이었고요. 이제 노벨 네, 문학상 근데 이번에 문학상, 한강 작가가 최초로 받았습니다. 기쁜 너무너무 소식을 아직 축하해. 확인을 못 하셨네요. 네네, 잘 네. 뉴스 안 봐요. 한번 뉴스 한번 검색하셔요. 그러면 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 지재근 선생님이 여쭤볼게. 지금 그 소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네, 보면은 언젠가 현실로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70이 넘으신 분이 저한테 명함을 줬는데 자기가 저기 책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잠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책이 혹시 그 말씀하셨던 그 술록이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어떤 그 컨텐츠를 얘기하나 그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언뜻 했는데 네, 그분이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지구 네. 깊은 속에 거인이 살고 있대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이게 실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 어,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너무 인자하시고 아주 굉장히 품위 있는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바로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옆에서 식사를 했는데 네, 근데 그 안에 거인이 있어가지고 그 거인이 우리 현재 여기 지구에서 사는 사람보다 굉장히 앞서 있는 거인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갖다 소설화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있고 자기가 거길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그래서 세상에는 네. 정말 다양한 네. 그게 이제 진실인지 가실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가보지 네.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양한 세계가 너무 많구나 이런 세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소개하신 목사님의 경우에는 소설이라고 그러니까 픽션, 허구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구이긴 하지만 픽션이라는 게 교훈을 목적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네. 거기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 근데 내용인지를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네. 예. 내가 그 책을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줘 볼게. 한번 제가 온라인으로 한번 읽어볼까.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그 세계를 가봤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뭔지 막, 네, 혼탁한 것 같아, 생각이. 네. 예. 오늘 또 참여해 주시고 아주 귀한 말씀, 공감되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이것을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지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하나요, 또? 왜냐면 자주 토요일 날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빠지게 되는데 네. 내일 하나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들어갔는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안 가봤는데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다 싶어서. 네.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그 네, 메신저에 네, 그 메신저에 저도 이제 늘 올리는데요. 네. 알겠어. 소셜 제가 캠프라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 네, 네, 메신저의 감사합니다. 소셜 캠프에 그 뉴스가 늘 올라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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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